안녕하세요. 부어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콘테 감독 경질과 파라티치 단장 경질 이후 흔들리고 있었던 토트넘이 수석 스카우트 가바니니 체제로 개편에 나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적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스카우트진의 연이은 해고 러쉬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트넘 담당 기자로 유명하죠. 풋볼 런던의 알레스 디어골드 기자와 데일리 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속보를 냈는데요. 토트넘의 그 퍼포먼스 디렉터인 그레타 스테인손이 팀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면서 비하인드 더 씬, 마쿠인 거죠. 마쿠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일리 메일에서 짧게 그 요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실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일리 메일의 기사 제목을 보면요. 토트넘 퍼포먼스 디렉터 그레타 스테인소는 마쿠 직원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불과 1년 만에 구단을 떠난다. 그리고 그 밑에 3개로 요약본을 해놓은 게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토트넘은 스테인손을 방출하면서 그라운드 밖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두 번째, 올해 초 파비오 파라티치 이탈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파라티치는 지난 6월 스테인손을 데려오는 역할을 수행했다. 본문 중에 조금 딱 한 문단 의미심장한 문구를 떼오면요. 토트넘은 마쿠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스테인소는 이러한 변화의 희생자가 됐다 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먼저 그러면 스테인소는 누구인가? 어디선가 이름 많이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볼튼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뛰면서 이청용 선수와 함께 오른쪽 라인에서 발을 맞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 윙이었고 스테인손이 오른쪽 풀백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발을 맞춘 적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카이제리 스포르로 이적을 했다가 은퇴를 한 건데요. 선수 은퇴 후에는 알크마르에서 보드지니를 시작으로 플리트우드에서 이제 단장직을 수행을 했었고요. 에버턴에서 스카우트를 시작으로 수석 스카우트까지 올라온 다음에 2022년 7월 1일 파라티치 단장의 부름을 받고 토트넘에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재 발굴 쪽에 일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퍼포먼스 디렉터의 일이 이제 인재 발굴과 관련된 일인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스테인손의 해고에는 한 인물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가바니니인 건데요. 일단 그 알레스 디어골드 기자의 풋볼 런던 기사를 하나 보면요. 레오나르도 가바니니, 앙게 포스테코글루의 팀을 구축하는 토트넘 배우 인물이라고 이제 기사 제목이 올라온 겁니다. 밑에 요약본 올라온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토트넘의 배후에는 2023-24 시즌 클럽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위해 구축할 선수단에 영향력을 미칠 이탈리아인이 있다인 겁니다. 그러면 가바니니 누구냐? 포초 가문 스카우팅 네트워크의 핵심이었던 가비아디니가 토트넘의 새 수석 스카우트로 부임했다. 그 포초 가문은 바로 이제 우디네세와 와포드 그리고 또 이제 그라나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 가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가바니니는 뭐 프라토와 피오렌티나 유스 그리고 또 이제 하브리그 팀들 감독직을 수행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삼프도리아 유스와 이제 유스 감독까지 맡은 다음에 피오렌티나 유스에서 이제 아카데미 장직을 수행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포초 가문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우디네세와 와포드에서 수석 스카우트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라티치 단장이 인맥을 통해서 가바니니를 토트넘 수석 스카우트로 2022년 7월 1일에 임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해당 기사의 본문 핵심 부분들만 발췌해서 보면요. 가바니니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전 세계적으로 재능에 대한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고 토트넘 부임 이전에 우디네세와 와포드의 포초 스카우트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았다고 말한다. 후자의 경우 그는 국내 영국 네트워크를 이끌었고 일부는 남미 시장에 대한 그의 지식도 강하다고 말한다. 가바니니는 또한 선수를 본 후에 보는 것을 백업하기 위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현대적인 스카우트 스타일이다. 파라티치는 경기 분석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 유벤투스 스카우트 로렌초 지아니와 함께 클럽의
국제 축구 자문 스카우트 역할을 맡도록 영입한 또 다른 인물이기도 하다. 가바니니가 경기 분석도 맡았을 뿐 아니라 선수 스카우트도 맡았고 또 이제 그 로렌조 지아니를 파라티치 단장이 데려왔었는데 그 지아니와 함께 클럽의 국제 축구 자문 스카우트 역할도 수행을 했었다는 겁니다. 즉 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수행을 했었다라는 건데요. 가바니니는 1군 팀과 유스 팀 모두에서 감독을 지낸 인물로 재능보다는 선수의 전체상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을 팀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이고 그들의 정신 상태는 어떠하며 그들의 작업량에 대한 수치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은 다른 문화, 국가, 그리고 팀 내에서 어떻게 잘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다. 그러한 특성들은 그가 포스테코글루의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바니니는 열정적이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며 파라티치와 같은 일 중독자인데다가 말을 쉽게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스타일은 모든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의 성격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스타일이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항상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는 않았다. 성격은 상당히 까탈스럽고 워커홀릭에 직설적으로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가바니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클럽의 유스 스카우트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그의 움직임은 파라티치의 어수선했던 새 구조 내에서의 문제에 부딪혔다. 파라티치가 상당히 그 스카우트 팀을 방대하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요. 가바니니의 유스 스카우트는 결국 최근에 만들어진 유일한 신흥 인재 채용 부문과 함께 주방에 너무 많은 요리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그 사공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파라티치와 토트넘의 전 테크니컬 디렉터 스티브 이체는 2021년 10월 웨스트햄과 브렌트포드의 전 스카우터인 크리스 스커더와 에버턴 스카우트인 크리스 퍼킨스를 데려왔다. 가바니니가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퍼킨스는 아스널의 비슷한 역할로 떠났고 스커더는 울버햄튼의 런던 채용 책임자가 되기 위해 이번 달에 떠났다. 즉 퍼킨스와 스커더가 떠난 거는 사실상 파가니니와의 그 권력 싸움에서 밀리면서 떠나게 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 둘은 히첸 싸움이다 보니까 결국 떠나게 된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히첸은 누구냐? 파라티치 이전에 그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를 수행하던 인물로 파라티치가 부임하고도 한동안은 둘이 같이 협업을 했어요. 하지만 2022년 2월에 파라티치한테 밀려서 결국 사임하게 된 케이스인 건데요. 토트넘 스카우트를 시작으로 리버풀 퀸스파크 레인저스 스카우트직을 수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더비 카운티 수석 스카우트에 더해 토트넘 수석 스카우트직을 수행하다가 토트넘 단장에 부임을 하게 됐던 케이스였죠. 그리고 이제 내용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그는 때때로 이탈리아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고 엠폴리 골키퍼 굴리에모 비카리오가 토트넘에 완벽하게 맞을 수 있다는 파라티치의 믿음에 동의했다. 북런던 클럽은 이제 인테르와 세리에아와 유럽 전역의 다른 클럽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비카리오를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토트넘은 현재 새 감독 포스테코글루를 위해 팀을 재건하는 가운데 올 여름 수석 스카우트 가바니니가 영입에 크게 관여하면서 파라티치를 대체할 새 단장을 찾고 있다. 현재 새 단장을 찾고 있는 것도 맞아요. 다만 새 단장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가바니니가 영입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카리오는 그의 시대 첫 번째 새로운 얼굴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겁니다. 이적 전문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비카리오 토트넘 이적 히어리고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적료는 1900만 유로라고 보도를 했고요. 계약 기간은 2028년 여름까지 5년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카리오가 현재 스페인에 있는데 일요일에 토트넘으로 넘어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토트넘과 엠폴리 사이에 주요 문서들은 이미 모두 사인이 끝난 상태다. 즉 결제가 끝난 상태다. 선수만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로마노가 한동안은 토트넘 1티어로 불릴 정도로 토트넘 관련한
독점 이적 기사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파라티치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로마노가 파라티치와 친분이 있다 보니까 파라티치 쪽으로 소스를 받아서 먼저 독점 이적 기사들을 많이 때렸었는데요. 파라티치가 이제 그 검은 장부 이슈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로마노가 독점 정보들을 흘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다른 토트넘 기자들이 올린 것들을 그냥 인용해서 올리는 식의 내용들이 많으면서 아 로마노 뭐 하는 거냐, 남들이 올린 기사 베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에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비카리오는 로마노가 가장 먼저 독점을 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노가 레버쿠젠 센터백인 탑소바가 토트넘 영입 리스트에 라고 하면서 탑소바는 오랜 기간 토트넘이 주시하던 선수다라고 한 거고요. 아직 뭐 진전된 건 없지만은 탑소바는 팀을 이적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 글을 이제 21일에 올렸고요. 그러고 나서 하루 뒤인 22일에는 풀럼 센터백인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영입 옵션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가 있다. 그는 현재 풀럼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라고 글을 올린 데다가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인 24일에는 독점이라고 아예 글을 올리면서 익스클루시브죠. 토트넘은 탑소바와 함께 미키 판데펜을 센터백 영입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이미 판데펜의 에이전트인 팀 라이올라와 대화를 가졌다라고 독점 정보를 올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토트넘은 다음 주에 메디슨 영입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해당 포지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위한 최우선 영입 타겟이다 하면서 탑소바, 판데펜 그리고 또 한 명의 센터백이 현재 리스트에 있다. 구단은 다음 주에 이 중 최선의 옵션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로마노가 그러면은 갑자기 토트넘에 독점 정보들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 이거는 로마노가 와포드 광팬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와포드 지분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실제 그 로마노는 인터뷰에서 자기가 와포드의 광팬이고 2013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와포드와 레스터시티의 경기를 보고 와포드의 팬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피파 커리어 모드라던가 풋볼 매니저 같은 게임을 할 때도 와포드를 한다라고 했고 현재도 정기적으로 계속 와포드의 경기를 보러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바니니가 와포드에서 스카우트직을 수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와포드 팬이면서 포초 가문과 인연이 로마노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포초 가문 스카우트 네트워크에서 일한 사람이 바로 가바니니니까 이 얘기인즉슨 가바니니로부터 소스를 얻는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어쨌건 가바니니가 이제 그 사실상 실권을 쥐게 되면서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트넘의 새 시즌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토트넘이 가장 최선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상정한 건데요. 일단 뭐 케인 최전방 공격수에 손흥민과 쿨룹세스키 좌우 윙포워드에 설 걸로 보이고요. 또 힐과 히샬리송이 공격진에 위치한 가운데 영입이 한 명 있을 걸로 보이죠. 뭐 현재까지는 후루아시 외에는 특별히 연결되고 있는 선수가 없긴 한데 아마도 이제 지금 최우선 영입 목표인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미드필더와 그리고 센터백 보강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비카리오까지 영입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공격수 영입 쪽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3명은 벤탄쿠르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쓸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요. 비수마가 이제 전투적인 역할, 거기다가 이제 스킵도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메디슨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알렉스 스콧이라는 챔피언십의 유망주를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디슨의 백업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좌우 풀백은 우도지와 포로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벤 데이비스 이렇게 설 걸로 보이죠. 저는 아마도 밸런스 차원에서 우도시와 에메르송 로얄을 페어로 묶고 포로와 벤 데이비스를 페어로 묶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뭐 공격적으로 아예 나간다면은 우도지와 포로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죠. 반면에 이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다면은 벤 데이비스와 로얄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영입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미키 판데펜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요. 왜냐면 탑소바는 오른발 센터백이거든요. 그리고 탑소바, 아다라비오요 그리고
판데펜 모두 다 발밑이 좁고 상당히 빠른 센터백들입니다. 커버 범위가 넓은 대신 공중볼에는 전부 다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메로와 아마 백업 센터백 한 명 더 영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물론 이거는 가장 후순위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다이어도 나가고 산체스도 나가고 탕강가도 나간다면 이제 여기에 영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비카리오 주전에 이제 포스터가 백업 골키퍼를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어쨌건 토트넘이 가바니니 수석 스카우트 체제로 이적 시장에 나서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가바니니 체제에서 선수 영입들을 연이어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전력 보강에 성공해서 다음 시즌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는 것도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즐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